자, 이번엔 지난주에 있었던 청라고 1학년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3,1을 평행이동을 했다 했으니까 평행이동된 좌표는 3 플러스 A, 1 플러스 B가 될 건데 얘가 6, 마이너스 1이 된다 했으니까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러니까 A의 값이 3일 거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더하면 1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주어져 있는 문장들 중에서 명제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판단이 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은 작은 수이다 해서 이 작은은 참거짓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명제가 아닌 거고, 얘도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뀔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마이너스 10 정도만 돼도 참인데 10이 들어가면 또 거짓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거짓이 바뀔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되지 않겠고, 10은 2의 배수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명제,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명제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수학이 쉽다. 뭐 이제 누구는 쉬울 수도 있는데 누구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짓. 그 다음에 x가 2면 얘가 0이냐. 근데 4에서 2를 빼면 2가 되니까 0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는 세 번째, 다섯 번째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n의 A 합집합의 B를 구할 때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여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구할 수가 있죠. 얘네 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교집합의 원소의 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수에다가 합집합을 빼주면 될 거니까 27에다가 31을 더하고 합집합 46을 빼시면 될 거니까 얘는 지금 요거 두 개 더하면 58이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4번에서는 중심이 원점이 되는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 위에 3,-1에서의 접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갈아 끼워서 3x-y는 10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 요 직선 위에 이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3a-2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3a가 12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4번, 4가 정답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가 들어있는 건데 P라는 조건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P라는 조건을 다시 써보면 1부터 X가 5까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2하고 3하고 4니까 3개 들어있겠죠. 낫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12개에서 3개를 제외하시고 정답은 9개가 정답이 되겠죠. 9개, 5번입니다. 자, 6번에서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저 A랑 B의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1하고 3하고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1이랑 4 이렇게 되겠죠. 요 평균 내면 1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중심의 좌표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3,1부터 B까지의 거리를 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칸, 세 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의 13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에 y-1의 제곱 그리고 1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y축 위의 애들은 x좌표가 0이니까 0을 대입하시면 얘가 9가 될 거고 y-1의 제곱은 4가 되겠죠. 따라서 y의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제 3하고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번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 7번에서는 20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요거 이제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A는 0과 3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이 영역이 나타내는 건 이쪽 차집합하고 이쪽 차집합이죠. 근데 여기 있는 0하고 3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0하고 3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6이라는 애는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 A의 값이 5가 됐을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 플러스 1의 값이 6이었어요. 만약에 a 플러스 1의 값이 6이 돼서 a의 값이 5였다면 그때는 집합 b가 요거 5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25에서 25가 빠지죠. 그럼 마이너스 15에다가 5가 들어가니까 3이 되겠죠. 3. 요게 이제 집합 b인데 그러면 0, 3, 6하고 마이너스 15랑 3은 교집합에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3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집합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요 케이스는. 그러니까 일단 얘가 6은 아니란 소리가 되고 그럼 6의 출처는 이 둘 중에 하나였겠죠. 어쨌거나 B차 집합 A 안에 6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조건을.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있던 A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요 안에 들어가겠죠. 교집합 안에 A 플러스 1이 있어요. 근데 A 플러스 1이 교집합에 있다는 이야기는 얘는 다시 B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A 플러스 1이라면 되죠. 근데 얘는 A에다가 1을 더한 숫자고 얘는 A에다가 2를 뺀 숫자니까 얘랑 얘가 같을 리는 없고 그럼 이제 얘랑 얘가 같겠죠. 자, 그래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5A의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15하고 A 플러스 1이 같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이 8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가 될 거고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의 값이 8이었다면 그때는 A라는 집합이 0하고 3하고 9가 될 거고 B라는 집합은 우리가 지금 요거 얘네 둘을 갖다라고 나온 거니까 A 대신에 8을 대입해서 9하고 6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이 9로 잡히면서 요걸 제외한 원소가 0, 3, 6이 나오니까 요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돼요. 문제 조건을. 이제 두 번째, 만약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다면 그때는 A라는 집합이 0하고 3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역시나 마이너스 1을 엿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역시나 교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히는데 문제는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긴 6이 있어야 될 자리니까 요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A의 값은 8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집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자 그랬는데 얘가 이제 원소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안에 있냐? 없죠.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지금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A의 부분 집합이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야기하는 건 1도 A 안에 있고 2도 A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1하고 2가 여기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되고 요게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5번은 A라는 집합이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4개 있는 건데 이 원소가 요 집합 안에 없기 때문에 A가 부분 집합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8의 양의 약수를 가져간다 했으니까 일단 써보면 1이랑 2랑 3, 6, 9, 18 이렇게 이제 6개의 원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해서 이제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요런 애들을 줬으니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일단 원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차 집합 B에는 1하고 9가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행방을 정했으니까 쳐놓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B차 집합 A죠. B차 집합 A에 18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18도 빼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바깥에는 2가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 2가 있으면 되겠죠. 2.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모든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하고 4번 영역인데 문제에서 1번, 3번, 4번 영역을 전부 정해줬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애들은 전부 2번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2까지는 결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는 3과 6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정답이 됩니다. 16개. 이제 10번입니다. 저 원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서 얘랑 이제 접한대요. 자, 그럼 중심의 좌표만 관찰해보면 처음에 중심의 좌표가 0,1이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A, 1이 중심이 될 거고 얘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A, -1. 요게 이제 중심의 좌표가 돼요. 요걸 중심의 좌표로 하면서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요 직선하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의 13분의 얘를 저 직선식에 대입하면 2a에다가 플러스 5가 되네요. 요게 루트의 13하고 같으면 될 테니 절대값의 2a 플러스 5랑 13이 같겠죠. 그래서 2a의 플러스 5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갑니다. 13이 되거나 마이너스 13이 되거나. 그럼 13인 경우엔 넘어가서 8이 되니까 a는 4가 될 거고 요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이제 11번입니다. 그림은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 그림인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8과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BCD에 AB 위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BC 위에 Q가 있는데 X는 AD 위를 움직이고 Y는 CD 위를 움직인대요. X는 AD 위를 움직이고 Y는 CD 위를 움직인다. PQ는 정해져 있는 점인 것 같아. 봤더니 AP의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이죠. 그럼 이제 여기 길이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Q의 길이가 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6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PX, XY, YQ PX, XY, YQ 얘네들을 더한 거에 길이의 최소값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그림을 좌표평면 위로 올릴 건데 B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 위로 올린다고 치면 6만큼 떨어진 점에 Q가 있으니까 Q는 6,0일 거고 밑변 길이 8이었으니까 얘는 8,0이 되겠죠. 8,0.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6만큼 올라가서 D가 있는 거니까 얘는 8,6이 되겠죠. 8,6. 그 다음에 5만큼 올라가서 P가 있으니까 얘는 0,5가 될 거고 여기는 0,6이 되겠죠. 해서 일단 정해져 있는 점들의 좌표는 다 구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P랑 Q가 정점이기 때문에 PQ를 대칭 이동해서 같은 길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선을 연장시킨 X축을 표시를 해보시면 Q를 요 CD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X는 8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니까 이만큼 더 가서 Q1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10,0이 되겠죠. 두 칸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QY랑 Q1의 Y는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길이. 마찬가지 지금 PX랑 XY가 AD를 기준으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P를 AD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가 Y는 6이니까 1만큼 더 접어 올리시게 되면 이런 곳에 이제 P1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0,7이 되겠죠. 1만큼 더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PX하고 P1의 X가 또 이제 같은 길이가 됩니다. 같은 길이. 그러면 문제에서 원했던 게 PX 더하기 XY 더하기 YQ인데 요거 이제 바꿔서 적으면 P1의 X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XY하고 그 다음에 Y의 Q1까지의 길이가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언제 최소냐? 어차피 X랑 Y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냥 P1부터 Q1까지의 거리를 재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좌표 나와 있으니까 루트의 149가 정답이 됩니다. 루트 149. 보기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12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A, P. 일단 A랑 B가 정점이고 P는 움직이는 점인데 비율 관계가 2대3이 된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A가 4,5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10이고 주어져 있는 비율이 2대3이니까 일단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일단 여기 길이가 5기 때문에 이만큼 빠지면 x좌표 2가 될 거고 여기는 늘어나는 5기 때문에 이만큼 더 가서 7. 요게 이제 내분점이 되겠죠. 내분점. 그다음에 외분점은 2대 3이니까 그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요 길이가 5기 때문에 5만큼 2번 10을 추가하시면 14가 되겠죠. 14.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늘어나는 방향인데 절로 가면 빠지는 방향이죠. 빠지는 방향으로 10만큼을 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5. 요게 이제 외분점이 됩니다. 외분점. 뭐 아니면 공식을 쓰셔도 되겠죠. 공식을 쓰면 20에서 15를 빼면 5인데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어쨌든 내분점을 구했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놓일 거니까 16을 평균 낸 8과 그 다음에 2를 평균 낸 1.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8,1이니까 얘부터 얘까지 6칸이면 반지름이 6루트 2가 되겠죠. 6루트 2.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높낮이는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그립시다. 요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 여기가 이제 2,7. 그 다음에 여기가 14,-5가 될 거고요. 14,-5. 얘가 지금 내분점이니까 요 지점에 A라는 애가 4,5가 있었다고 치고 B라는 애가 이쯤 있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1,씩. 자, 그 다음에 요 원 위를 이제 P가 움직이는 건데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그랬고 PAB라는 삼각형에서 AB는 고정된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삼각형의 높이,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죠. 높이.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 A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곳에 수직이 되는 요 라인에 지름의 양끝점 중에 하나가 P가 됐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높이가 되고 높이는 반지름의 길이인 6루트 2가 되면 되니까 요걸 높이로 할 때 P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AB의 길이는 5칸에 5칸이니까 5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밑변, 요걸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2분의 1에 밑변이 5루트 2가 되고 높이가 6루트 2가 되죠. 루트 2, 루트 2를 약분하시면 30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이제 13번입니다. P가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싶다 했으니 일단 P이면 낮 Q이다가 참이 돼야 돼요. 그럼 요게 참이려면 대우 명제인 Q이면 낮 P다. 요게 이제 또 참이 되면 되겠죠. 낮 P를 보는 이유는 이게 벗어나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기 편하니까 낮 P를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x가 6까지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번은 요런 부등식인데 우리가 이제 뭐 수학 상을 하면서 저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생기죠. 요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지점은 각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K보다 작은 지역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K가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 K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얘가 얘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없으니까 Q가 공집합이 되죠. 근데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언제까지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는 자명하죠. 방금 봤듯이 이게 공집합이 되니까. 그럼 이제 K를 끌어올려서 만날 때 생각해 봅시다. K. 자, 그러면 일단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먼저 볼게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 저 절대값이 그냥 빠져나온 거니까 y는 2x의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이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은 쟤네가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니까 요거 부호 바꾸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의 x좌표를 따보면 요 지점은 얘랑 k랑 같은 거니까 k 플러스 6 나누기 2가 x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의 x좌표는 얘랑 k가 같을 때야. 그럼 넘어가면 6 빼기 k, 2x니까 6-k 나누기 2가 요쪽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냄비 모양의 그래프가 k보다 작은 지점이니까 우리가 q라는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6-k 나누기 2보다는 크거나 커야 되네요. 등호가 없으니까 2분의 6-k보다는 크고 x가 k 플러스 6 나누기 2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q라는 부등식이 됩니다. 해서 이게 지금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요 범위 안에 6-k 나누기 2부터 2분의 k 플러스 6까지 얘가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럼 경계값을 비교해보면 6-k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얘는 경계를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같아진다 하더라도 포함하겠죠. 그래서 넘겨주면 k-6 나누기의 2 얘가 이제 2보다 작아지는 게 되겠고 4에다가 6을 더하니까 k는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6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 12에서 6을 빼주니까 k의 값은 6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구하시게 되면 결국 k의 값은 6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은 6이 정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 일단 A라는 점이 A,5가 됐네요. 그럼 이 점이 이제 A,5라 그랬고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 B라고 하자 했으니까 여긴 5,A가 되겠죠. 5,A.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C라 그랬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꿔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A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A. 자, 그래 놓고 나서 삼각형 ABC와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곱해달래요. 그럼 삼각형 ABC면 일단 요 삼각형이 되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이 커다란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OC는 요 삼각형이 되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여기는 작은 원이 될 건데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y는 x 대칭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혹은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얘는 90도 회전과 관련이 있어요. 90도 회전과 관련이 있다. 90도 회전. 물론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냐 음의 방향으로 90도냐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당연히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하고 x축을 하냐, y는 x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냐, 아니면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y는 x 대칭을 하냐,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y는 x 대칭을 하냐. 이때마다 시계 반시계는 바뀌는데 시계 반시계까지 따지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90도 회전이라는 것만 좀 이미지를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왜 얘기하냐면 지금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축 대칭시킨 게 C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그림상 A를 대칭시켜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AOC 요 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90도. 그럼 무슨 이야기냐? 삼각형 AOC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AC가 두 번째 원의 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좀 판단하기 훨씬 빨랐을 건데 뭐 모른다고 치더라도 AO의 기울기인 A분의 5랑 OC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5분의 A랑 곱한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라는 걸 찾으셨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어쨌든 얘가 이제 90도인데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를 잰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R2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2배의 R2 요걸 계산해 보면 루트에 A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죠. 5의 제곱.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전개를 먼저 해보면 가운데 플러스 10A 마이너스 10A는 빠질 거니까 2A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10이 된다. 2A 제곱에 25랑 25니까 50 되겠죠. 50. 그러면 R2의 값은 2분의 루트에 2A 제곱 플러스 5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R1을 구해야 되는데 R1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A랑 O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 OC의 길이나 AO의 길이나 BO의 길이나 전부 똑같아요. 전부 똑같아요. 그럼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은 중심이 원점이에요. 원점. 그러니까 우리가 R1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원점부터 A, B, C 중에 아무거나 거리를 재시면 된다. 즉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5가 첫 번째 반지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애들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R2라는 반지름의 분자 분모를 루트 2로 나눠주시게 되면 루트 2분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25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R1과 R2를 곱해주시게 되면 루트 2분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25가 제곱이 되면서 A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14루트 2라고 그랬어요. 14루트 2.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25는 14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니까 28이 될 거고 구하고자 했던 A 제곱의 값이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챙겨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전체 집합유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하고 쟤네들의 역이 참이래요. 역이. 그럼 역을 써보면 Q이면 P이다. 요게 일단 참이겠고요. not Q이면 not R이다. 얘도 참이겠죠. 그럼 요거를 대우를 취하게 되면 R이면 Q이다가 되는데 Q이면 P이다가 참이었으니까 결국 요게 세트로 참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참이니까 또 전체 대우를 걸면 not P이면 not Q이면 not R이다까지도 참이 됩니다. 자, 요 상태를 놓고서 이제 있는 대로 골라보면 기억에서 P가 R의 부분집합이네요. 근데 P가 R을 포함하는 입장이지 P가 포함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여집합이 달려있어서 조금 보기 안 좋을 건데 여집합이 달려있으면 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인데 P의 여집합은 얘의 부분 진리집합이고 R의 여집합은 얘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얘네 둘의 교집합은 얘가 될 거니까 얘가 이제 P의 여집합이 되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이 얘기인데 Q의 여집합은 얘의 진리집합이니까 얘이면 얘이다라는 말은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 됩니다. 니은 참. 자, 디귿을 보시면 U의 임의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적의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봅시다. 적의 공집합이냐? 그럼 일단 저 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교집합이니까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얘를 먼저 보면 Q 교집합의 X의 여집합이니까 Q 차집합의 X 이렇게 되겠고 교집합에 앞에 있었던 항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주시면 X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P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Q 차집합의 X로 바꾸시고 여기는 P 차집합 X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니까 또 뺄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건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애초에 명제에서 Q이면 P에다가 참이었기 때문에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요.
Q가 P에. 즉 모든 Q의 원소는 P에 있다는 얘기인데 P랑 Q에서 각각 똑같은 걸 빼놓고 놔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Q 차집합 X는 P 차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의 연산 결과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뭐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셔도 좋은데 Q가 P에 포함된대요. 요때 임의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뭐 X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X가. 그럼 Q차집합 X는 여기가 될 거고 P차집합 X는 여기가 되니까 요거 이제 다 포함하죠. 요 영역에 포함하게 되니까 어쨌거나 그림으로 봐도 디귿이 참인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참이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제 16번입니다. 여기 이제 모의고사 29번이라고 적어놨는데 모의고사 29번으로 나왔던 문제가 변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문제를 보면서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번 청라고 시험이 좀 중간이 없던 게 아까 15번까지는 그나마 좀 풀만 했는데 얘는 갑자기 모의고사 29번 변형을 내고 뒤에는 뭐 30번 변형을 내고 21번 변형 내고 막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분 제곱 푸는 시험에 29번, 30번, 21번 소위 얘기하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로 떡칠을 해놨어야 됐는지 이게 정말 애들을 내신에서 변별하고 싶은 건지 그냥 어려운 시험지를 내서 뭐 그러고 싶었던 건지 좀 납득은 잘 되지 않는 시험지인데 뭐 그런 유감은 있지만 어쨌거나 뭐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쉽지 않은 시험지였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열심히 내놓고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푸는 애들 찍을 건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나 풀어서 맞추는 애들이나 변별이 안 되면 뭐 이런 문제 굳이 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16번부터 19번까지 내 문제를 연달아서 그렇게 낼 필요가 있나. 뭐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문제를 좀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A, B, C라는 세 점을 줘놓고 A, B, C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외심을 줬어요. 외심. 보면 또 A의 Y좌표가 무게중심의 Y좌표랑 같고요. 무게중심의 X좌표랑 외심의 X좌표가 같죠. 근데 무게중심하고 외심을 다 줘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니 일단 점만 좀 찍어봅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A라는 점과 무게중심이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같기 때문에 그림을 대강 그려보시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A라는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뭐 G라고 하면 이 G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건 어쨌거나 중선들의 교점이죠. 중선들의 교점. 그리고 이 중선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반대쪽 변까지 그 반대쪽 변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이기 때문에 중선은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게 돼요. 근데 보니까 꼭지점을 지나가잖아요.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연결한 직선은 이게 이제 중선인데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직선을 그려냈다는 거는 이 중선의 2대1 내분점이 여기 어딘가에 찍히게 될 거고 요게 A의 대변인 BC의 중점이 될 거다. 그래서 그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랑 G랑 M은 중선에 전부 다 이제 같은 직선 위에 놓이게 될 건데 이게 직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M이라는 점의 좌표도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길이의 B가 2대1이 돼야 되는데 실제 길이의 B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4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그럼 2대1이 되려면 여기 실제 길이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만큼 더 가면 여기 길이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 침이 튀었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외심을 볼게요. 외심. 외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 했는데 이 무게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1만큼 올라간 지점에 외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외심을 P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인 거죠. 근데 이 외심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외심이라는 소리는 얘부터 얘까지를 연결하면 나머지 이제 BC까지의 거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요. 외심원의 반지름의, 외접원의 반지름. 마이너스 1,0부터 얘까지 거리 재면 4칸 한 칸이니까 길이가 루트 17이 됩니다. 루트 17. 요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상황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A, B, C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여기를 A라고 두시고 B랑 C라고 합시다. 그리고 BC의 정중앙에는 M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놈의 좌표가 이제 1,-1이었던 거고 외심 어딘가에 있겠죠. 뭐 이쯤 있다 칩시다. P라고. 근데 외심은 우리가 작도를 할 때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어쨌거나 요 BC라는 애는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니까 근데 그 현의 중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현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무조건 외심을 지나야 되는데 수직으로 쏘아 올린 외심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쏘게 되면 여기 이제 직각이 되겠죠. 수직. 근데 P부터 B까지를 연결하면 요건 또 이제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루트 17을 써주시면 됩니다. 루트 17. 그러면 내가 P부터 M까지, 그러니까 이 P부터 M까지 요 길이만 알 수 있으면 BM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상황을 다시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1,-1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를 잴 수 있죠.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요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야. 근데 수직이니까 직선 BC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직선이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인데 요 점을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BC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2배의 x-1에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럼 2x-3이니까 2x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요렇게 직선 BC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직이니까 우리가 P부터 M까지의 거리는 요 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는 뭐 이제 D라고 한다면 D를 먼저 구합시다. D. 그럼 D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0을 대입할 테니 마이너스 1, 0,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루트 5가 돼요. 루트 5. 즉, 얘가 루트 5가 나옵니다. 루트 5. 그러면 17에서 5를 빼면 12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2루트 3이 되죠? 근데 2등분이었으니까 직선 BC의 길이는 4루트 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루트 3. 그러면 BC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기왕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 얘를 밑변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높이의 길이만 있으면 되는데 높이는 점 A부터 직선 BC까지 이르는 거리를 재면 그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그 높이를 H라고 해봅시다. H. 그럼 H는 이번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H를 재보시게 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9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절대값 12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4루트 3에다가 루트 5분의 12 얘가 되겠고 그러면 요거를 2로 약분하시면 루트 5분의 24 루트 3 요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넓이. 근데 유리화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루트 5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5분의 24 루트의 15가 될 테니 요게 A가 되고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29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7번입니다. 역시나 적어놨듯이 28번이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했었던 문제예요. 일단 보면 전체 집합은 저렇게 6개의 짝수를 원소로 하는데
조건 가를 보니까 아주 난리를 쳐놨죠. 그러니까 조건 가를 먼저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를 먼저 좀 보시면요. A에다가 교집합에,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여집합을 다시 안으로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두시고, 근데 이제 얘를 보면 얘는 좀 여집합을 꺼내고 싶어요. 여집합을 꺼내면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가 되겠고 그거의 여집합이 되죠. 이렇게 이래 놓고 나니까 얘는 우리가 또 바꾸기가 좋은 애죠. A 교집합에 얘는 A 교집합의 B.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니 이건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뽑아주는 게 또 보기 좋아 보여요. 얘가 B 차집합 A로 바뀌죠. B 차집합 A.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 A 교집합의 B랑 B 차집합의 A를 합치겠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합하니까 B가 됩니다. 요만큼이 B가 돼요. 요만큼이 B. 그러면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인데 요건 또 A 차집합의 B로 바뀌고 그게 공집합이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조건 가에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나를 보니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3배라는데 우리가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요거를 A 합집합의 B 대신에 그냥 B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의 3배라는데 뭐 일단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니까 여기서는 N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합집합은 B니까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상황을 좀 보시면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래요. B의 모든 원소의 합. 걔가 B 차집합 A니까 이 바깥이겠죠. 여기 이 도넛 모양의 3배랍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도넛 모양에 있는 모든 애들의 원소의 합을 K라고 한다면 3배니까 여긴 3K가 되겠죠. 근데 이 3K는 도넛과 A로 구성되니까 A의 원소의 합은 2K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거는 이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 얘기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나 고민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집합이 의미하는 바가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고 즉 이 전체의 바깥이죠. 이 바깥에 원소가 하나 있대요. 하나.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쨌거나 B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 원소의 합을 S라고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은 얼마인지 생각해 볼게요. 전체 집합. 그럼 얘네들이 이제 등간격이니까 18이 3개 있으면 54가 되죠. 54.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이 54야. 근데 이 54는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 그럼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이 바깥에 있는 그 하나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 밖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원소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3배수, 3배수 더해서 전체 3배수를 만들 거니까.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3의 배수가 6과 12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6인 경우 혹은 12인 경우 이거 두 개로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6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6인 경우에는 전체 54에서 6이 빠지니까 S의 B는 54에서 6을 빼고 48 되겠죠. 48. 그러면 얘가 48이니까 그놈의 3분의 1이면 여긴 16이 되겠고 그놈의 2배 하면 여기 32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 얘가 이제 12인 경우를 좀 분간이 잘 되게 보라 색깔로 갈게요. 12인 경우 12가 되면 전체 54였으니까 54에서 12를 빼면 B라는 집합의 원소합이 42가 되죠. 42.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가 42가 되는 거고 3분의 1이라면 여기가 14가 되겠죠? 그럼 또 2배 하니까 여기는 이제 28이 되는 거예요. 28. 이거 두 가지밖에 케이스가 없네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최대값은 32가 정답이 됩니다. 32. 그래서 아까 16번에 비해서는 훨씬 할만한 문제가 되죠. 할만한 문제. 근데 이제 할만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려면 전체 집합의 원소합을 구해볼 생각을 했냐. 구해볼 생각을 했으면 이 밖에 있는 애가 3배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냐. 그 생각까지는 좀 닿아줘야지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 노란색이 됐든 보라색이 됐든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원소 구성이 가능하냐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6을 빼놓고 나면 4하고 8하고 10하고 12하고 14가 남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합이 16이 되는 거는 요걸로 꾸리면 되죠. 실제 요거밖에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12면 11을 빼고 4하고 6하고 8하고 10하고 14인데 이들 중에서 여기를 14로 만드는 거. 여기에 지금 원소 개수가 하나부터 2개까지라고 했으니까 14만 단독으로 놓으셔도 되고 뭐 4랑 10을 놓든 6이랑 8을 놓든 아무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편하게 32를 찍으셨으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18번. 적어놨듯이 모의고사에서 30번이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나왔는데 가관이죠. 30번의 변형이 객관식의 끝이 아니라는 게 정말 가관인데 상을 좀 볼게요. 이 참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일단 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b, 0이니까 x축에 접하고 있는 이 참수인데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3분의 4x랑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3개다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이 3개 원의 중심의 x좌표를 x1, 2, 3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지금 x1, 2, 3에 대한 정보들을 줬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어차피 다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x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x2, 그 다음 x3라고 가정을 먼저 좀 할게요. 가정. 자, 그러면 지금 3개를 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음수가 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가능한 케이스로는 x1이 음수고 x2랑 x3는 양수인 경우 혹은 x1과 x2의 대소가 저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싹 다 음수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무게중심의 y좌표는 요거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f의 x1하고 f의 x2하고 f의 x3하고 요거를 다 더해서 3분의 1 한 게 6분의 7이니까 요거 3개의 합이 이제 2분의 7이 되면 되죠. 2분의 7.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의 중심들이 이거잖아요. 그지? 원의 중심들이 이건데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단 말이에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참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접해. 그럼 x1, 2, 3가 전부 다 이제 요 위에 꽂힐 건데 그럼 요 위에 꽂히게 되면 무게중심의 y좌표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y좌표가 음수였겠죠. 근데 y좌표가 양수란 소리니까 그럼 얘는 a 값이 양수인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에 접하는 그런 이차함수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때 어쨌거나 f3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식을 즉 a, b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결정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거나 이 원들의 중심을 계속 x1, 2, 3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조건을 조금 추가로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안 쓴 조건은 x축에 접하는 건 알겠고 y는 3분의 4x라는 직선에도 접한다 그랬어요. 그럼 원의 중심을 p, q라고 좀 나올게요. p, q.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x1, 2, 3 어쩌고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랑 접한다면 그럼 얘는 4x-3y는 0이랑 p, q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원이 x축에 접한다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가 되면 돼요. 근데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f의 x1이랑 f의 x2랑 f의 x3 즉 q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q가 양수예요. q가 양수. 그 얘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냥 중심의 y좌표인 q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q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절대값의 4p-3q 나누기 5가 q니까 이게 지금 5q가 돼야 될 거고 따라서 4p의 마이너스 3q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5q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4p랑 8q랑 같든가 아니면 4p랑 넘어가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q가 2분의 1p거나 혹은 q가 마이너스 2p거나 이렇게 조건이 뽑히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pq는 원의 중심의 좌표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의 좌표. 그러면 얘와 얘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p, q라는 원의 중심은 y는 2분의 1의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거나 이렇단 얘기. 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p, q는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러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 저 이차함수랑 이 직선들의 교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건데 원의 개수는 곧 중심의 개수고 중심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죠. 그럼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0하고 1하고 2인데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를 더해서 3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두 개라는 얘기죠.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저기 있는 저 이차함수랑 둘 중 하나는 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x축에 접하는 이차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요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나가니까 직선을 먼저 좀 그려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내려가는 애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분의 1x는 얘랑 수직이면서 완만하게 가는 애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x가 돼요. 원점이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b, 0인 이차함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x축 위에 이제 그 꼭지점이 놓일 거란 말이죠. 근데 둘 중 하나랑은 접한대요. 그럼 b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b가 여기 있으면 근데 접하진 않으니까 이제 b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b가 여기 있으면 그때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니까 얘랑은 이제 하나에서 만날 수 있는데 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교점이. b가 0인 경우에도 아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쪽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b가. 그러니까 b가 이제 양수여야만 돼요. b가 양수여야만 가능하다. b가 양수여야만. 그럼 또 이제 생각해 봅시다. b가 양수니까 이제 여기에 꼭지점이 b, 0 이렇게 찍힐 건데 둘 중에 한 놈이랑 접해야 된다 했으니까 접하려면 결국 얘랑 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f의 x라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fx라는 놈과 y는 마이너스 2x가 접한다로부터 조건을 하나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x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나머지도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이 상태의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x1, 2, 3의 대소를 이렇게 결정해놨기 때문에 x1이 음수가 되고 x2랑 x3는 차례대로 양수가 돼야 되니 요거는 안 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칠판을 정리하고 나서
이 이후에 어떻게 식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를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이 fx, 즉 전개하시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bx니까 2abx, 그리고 b제곱이니까 플러스 ab 제곱이죠. 자, 얘가 마이너스 2x랑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x랑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은 중근 가져야 되겠죠. 중근. 그 중근이 x1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넘겨주시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배의 ab 빼기 1의 x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b 제곱이죠. ab 제곱. 이게 0이 됩니다. 해서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보시면, 판별식을 D라 했을 때 얘는 ab 빼기 1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2ab 그리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얘랑 얘를 곱하니까 a제곱 b제곱이 빠지죠. 그러면 얘랑 얘가 죽을 거니까 결국 1 빼기 2ab의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배의 ab의 값은 1이란 얘기입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ab가 1인 거니까 얘가 지금 x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그럼 얘가 넘어오니까 ax 제곱에 플러스 x 어쩌고 이렇게 되죠. ab의 제곱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2x랑 연립했을 때의 식이.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이 x1이란 얘기니까 x1은 결국 대칭축의 위치랑 같을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되겠죠. 요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ax제곱 마이너스 2ab의 x에 플러스 ab의 제곱이라는 fx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x하고를 연립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인 x2랑 x3를 가질 건데 아까 2ab가 1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이 또 이제 x인 거야, x. 그럼 마이너스 x랑 얘를 연립했으니까 a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x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ab의 제곱은 0이 되고 요 방정식의 두근이 x2랑 x의 3다. 요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런 이야기가. 자, 그러면 이제 x1, 2, 3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 얘기인데 얘를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2분의 7이 f의 x1, 2, 3인데 f의 x1과 f의 x2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f의 x1은 fx하고 그러니까 요 점이잖아요. 근데 요 점은 fx하고 마이너스 2x의 교점이죠. 교점이자 접점이죠. 접점은 x좌표가 x1인 거니까 우리가 x1을 여기에 대입해서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x1이 여기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x1 요렇게 계산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x2랑 x3는 요 방정식의 근이었잖아요. 요 방정식의 근. 그 방정식의 근인데 걔네들은 2분의 1x와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x2랑 x3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x2 2분의 1에 x3 요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x1은 아까 우리가 직접 값을 구해놨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a분의 1이 되겠죠. a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쟤네 둘은 2분의 1로 묶으시면 x2 더하기 x3가 되는데 x2랑 x3가 아까 뭐였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죠.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x2 더하기 x3는 요거 분의 요거 되는 거니까 2a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2a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얘는 4a분의 3이 됩니다. 4a분의 3. 그럼 4a분의 3이랑 a분의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4a분의 4가 되니까 더하면 4a분의 7이 됩니다. 4a분의 7이랑 2분의 7이랑 같아야 되니까 4a가 2가 되면 될 거고 a의 값은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a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요게 1인 거니까 b의 값이 1이 되네요. 그래서 fx는 2분의 1의 x-1의 제곱이 될 테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f의 3이라는 애는 2분의 1에다가 3 대입하면 4죠. 그러니까 정답이 2가 됩니다. 2. 아, 근데 이걸 내신 때 어떻게 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의미 없는 문제인 거죠.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나 모의고사 21번. 킬러 문제 변형이죠. 일단 0과 A랑 B 사이의 대소 관계가 저렇답니다. 해서 이제 A, B, C를 이렇게 주셨는데, A, B, C라는 집합의 원소가 순서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좌표를 지금 원소로 하나 봐요. 근데 그 설명을 봤더니 y는 3분의 4x 2고 요렇게 원의 방정식을 줬어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원소로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문장 구성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A, B, C는 여기 있는 원들과 y는 3분의 4x라는 놈들의 교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교점들의 집합. 그걸 가지고 이제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기억을 보시면 5분의 6, 5분의 8이라는 애가 A 안에 있습니까? 라는 말은 얘네 둘의 교점 중에 이런 애가 나오냐라는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연립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x-2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3분의 4x를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제곱은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1, 1은 사라질 거니까 나머지만 좀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하고 그 다음에 9분의 16x제곱 마이너스에 3분의 8x 1은 없었고요.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9분의 25의 x의 제곱 마이너스에 3분의 12니까 3분의 20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 요게 이제 0이 됩니다. 9를 곱하면 25x제곱에 마이너스 60의 x 더하기 36은 0이 되는데 기억에서 이제 5분의 6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요거 5의 제곱이잖아요. 요거 6의 제곱이죠. 그럼 이제 합리적 의심이 가죠. 요게 5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아닐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개해보면 25, 6에다가 5, 6, 30에 2배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러니 5분의 6이라는 근이 나왔어요. 5분의 6. 그럼 이제 교점에 x좌표가 5분의 6인 것까지 맞아 떨어졌으니 이제 여기 3분의 4x에다가 3분의 4x에다가 x 대신에 5분의 6을 대입하면 5분의 8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기억은.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지금 이게 중근이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얘네 둘의 교점이 이걸로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그냥 한 개예요, 한 개. 접선이 되기 때문에 교점이 딱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니은하고 딕에서 풀 건데, 니은을 보니까, 니은에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두 개의 원을 일단 이어서 볼 건데,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a 플러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죠. 근데 a가 양수라 그랬어. 그럼 얘는 일단 1사분면 위의 점에 a가 반지름이라는 얘기인데 이 a랑 요 a랑 같은 a니까 이 원은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y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c에 있는 집합도 똑같이 생긴 거니까 중심이 b, b 플러스 1의 반지름이 b가 될 거고 얘도 똑같이 y축에 접하는 원이겠죠. y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추가로 중심의 y좌표가 1씩 더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거나 우리는 얘와의 교점을 봐야 되는데 a, b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원의 중심은 이 직선 위를 떠돌아 다니는데 3분의 4x와의 교점을 봐야 돼. 그럼 당연히 이제 접할 때가 포인트겠죠. 접할 때가. 그래서 우리는 a, a 플러스 1하고 y는 3분의 4x. 낯이 있죠. 4x 빼기 3y.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분의 접할 대로 볼 거야. 접할 대로. 그럼 반지름의 길이 a일 때를 보자라는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 직선에 대입해주면
절대값의 4a, 3a 더하기 3을 빼니까 a-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의 a 빼기 3과 5a가 같을 때니까 a-3과 5a가 같을 때 a-3과 마이너스 5a가 같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경우는 어때요? 요 경우는 이게 넘어가면 4a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나올 거고 요 경우에는 a의 값이 이게 지금 6a가 3인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고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 즉 a가 2분의 1이 되면 혹은 얘도 이제 똑같으니까 b가 2분의 1이 되면 1과 3분의 4x가 접해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봅시다. 어차피 이제 1, 4, 4분면만 있으면 될 것 같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칠게요. y는 x 더하기 1. 이제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y는 3분의 4x, 쟤는 길이가 3분의 4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3분의 4x예요. 3분의 4x. 그러면 중심을 여기에 꽂으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인 거니까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사이즈 키워가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얘가 이 3분의 4x라는 직선에도 접하는 순간은 즉 좀 그림이 그리기가 이게 너무 이상한데 그림을 좀 힘든데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대충 보세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y축에도 접하면서 여기에도 접하는 요 순간이 a하고 b가 각자 이제 2분의 1이 되면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접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a가 b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좀 불가능하겠고 둘 중 한 놈이 2분의 1이 되면 어쨌거나 지금처럼 이제 접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 상황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A라는 애가 중심의 X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여기에 있을 거고 요 놈의 X좌표가 지금 A 혹은 B가 되는 건데 얘가 2분의 1일 때 접했다는 얘기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다시 원이 왼쪽으로 가겠죠? 사이즈도 작아질 거고 그러면 원이랑 안 만나겠죠? 이 3분의 4x는. 그러면 집합이 공집합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에서.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만약에 A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A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때는 B가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 아까 봤죠? 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 되면 그때는 접해요. 접해.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커지면 A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을 바꿔서 적으면 n의 b가 1이 되고요. n의 b가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b로만 바꿔주게 되면 이 집합은 c로 변하겠죠? c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a 합 b 합 c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원소의 개수에. 그러니까 이제 3분의 4x하고 얘네들이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교점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기억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건져 놨으니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그러면 이 얘기가 돼요. B가 얘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A가 2분의 1보다 작고 B도 2분의 1보다 작으면 두 놈이 다 공집합일 거 아니야. 그러니 0보다 크고 A가 B보다 작은데 얘네 둘이 전부 다 2분의 1보다 작다면 그때는 B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 거니까 이때는 A, B, C의 원소 개수가 차례대로 1,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이 1인 거는 맞는 얘기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2분의 1보다 A가 커지고 A보다 B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2분의 1보다 커지면 그때는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A의 원소 1개, B의 원소 2개, C의 원소 2개. 그러니까 이제 5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죠? 뭐 근데 이제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이게 만나는 점 중에 저기 있는 애를 지나갈 수는 없겠냐,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y는 x 플러스 1 위를 움직이면서 계속 커지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아주 큰 애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5분의 6보다는 더 먼 지점에서 교점들이 생기겠죠. 어쨌거나 최대 개수 5개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일단 기억 니은이 맞아요. 기억 니은이. 디귿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우고. 자, 이제 디귿인데 A가 4분의 1일 때래요. A가 4분의 1. 아니 근데 A가 4분의 1인데 아까 우리가 니은을 풀 때 결국 경계는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가 4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B라는 집합은 그냥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러니 A 합집합의 B 합집합의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볼 때 얘가 공집합이니까 그냥 우리는 A 합집합의 C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가 2개가 되게 만들어 달래요. 2개가 되게. 근데 아까 우리가 기억을 풀 때 얘는 최소 1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갈리겠죠. 그러면 결국 특이했던 거는 B가 2분의 1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의 상황을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B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B가 2분의 1이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3분의 4x 이렇게 지나가겠죠? 3분의 4x. 그럼 B가 2분의 1일 때 접하는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심의 x좌표가 2분의 1 되죠. 반지름의 길이도 그때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가 이제 1인 거죠. 원의 가장 오른쪽 끝점이 1인 거야. 근데 아까 A라는, 그러니까 이 원하고 얘의 접점이 요건데, 이 접점의 x좌표가 지금 1.2가 되니까 요 라인보다 오른쪽에서 접하겠다는 소리는 그 A에 있는 원이 요런 식으로 이제 접하고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접점의 좌표가 5분의 6이 되는 요런 상황이에요. B가 2분의 1일 때는. 그럼 생각해보면 3분의 4x의 두 놈이 다 접하는데 요 접점과 요 점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요 때는 2개가 되죠. 요 때는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B가 2분의 1일 때. 그럼 B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어떡하냐? B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B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공집합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요게 1일 거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B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우리는 B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만 보면 되고, 그럼 B가 2분의 1보다 크겠다라는 소리는 이 원이 이제 얘랑 두 점에서 만나겠다는 소리죠. 그럼 두 점 한 점이면 3개인데 2개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요 점을 지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대강 그림이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되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3분의 4x랑 이렇게 두 점. 근데 이 한 점이 A랑 겹치는 그런 원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B의 값은 또 이제 누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5분의 6, 5분의 8이 이 점의 정체인 걸 알았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 봅시다. 그럼 5분의 6의 마이너스 B의 제곱에 y 대신에 5분의 8이 들어가는데 5분의 8에서 1을 빼니까 5분의 3이죠. 그럼 5분의 3 마이너스 b의 제곱, 얘가 지금 b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b제곱, b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이쪽에서 b제곱 하나만 쓰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5분의 12b, 5분의 6b, 그럼 5분의 18b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5분의 36, 25분의 9니까 25분의 45, 5분의 9가 됩니다. 되죠? 이제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니까 이놈들의 합이 5분의 18인 걸 알 수가 있어요. 5분의 18.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디귿이 어디서 낚시를 걸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또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상황이. 그럼 이제 합이 5분의 18이냐? 근데 2분의 1일 때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b의 값의 합은 2분의 1에다가 5분의 18까지 더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36 더하기 5니까 10분의 41이어야 되겠죠? 근데 얘 5분의 18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되겠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객관식 후반부에서 상당히 좀 몰아치는 느낌인데 이런 식의 시험이 나오면 항상 당황하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서 뒤에 서답형을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서답형 1번입니다. 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죠. 저 직선을 대칭이동 어쩌고 해서 얘의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결국 이동결과 A,E라는 중심을 지나고 싶다 이 얘기인데, 얘를 이제 거꾸로 돌려서 저 직선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최근에 행해진 게 y는 x 대칭이니까 2,a로 바뀔 거고, 요거 이제 원점에 대해서 또 돌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되겠죠. 얘를 이제 직선식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a, 얘가 이제 0이 되면 될 거고, 따라서 구하고자 했던 a의 값이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서답형 2번입니다. 이 두 개의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고 싶다 했는데, 우리가 거짓인 명제를 다룰 때는 부정이 참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부정이 참이 되게끔. 부정이 참이 되게끔 하면 되는데, 항상 부정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면 조건 가부터 봅시다. 여기서 보죠. 조건 가. 그럼 얘가 이제 거짓말이니까 요거 이제 부정할 건데, 부정할 때 우리가 어떠니 뭐든이 되고 뭐든이 어떠니 되죠.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니까 얘는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할 때 얘까지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에 x-a-1이 부정하니까 0 이상이 된다. 요게 이제 부정문이겠죠. 자, 그럼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데 그게 음수 쪽에서는 항상 성립하면 되네요. 근데 이제 이 이차함수는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 1 나오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a 더하기 1 나오니까 이 이차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1하고 a 플러스 1이야.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모르죠. 그럼 상황을 또 나눠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이 왼쪽에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1하고 a 플러스 1하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0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0의 왼쪽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죠. 지금 이 이차함수가 이 좌변에 있는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들의 좌우가 바뀌었을 때, 여기가 a 더하기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됐을 때가 문제일 건데, 그럼 어쨌거나 0은 1보다는 왼쪽인데 0보다 작을 때도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0은 또 이런 데 있어야 돼. 0보다 작은 그 범위 내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a 플러스 1이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0에서 0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a 플러스 1에서 0이 된다 하더라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됩니다. 얘는 어떡하냐?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조건 가에서 알려준 거고, 조건 나는 이 밑에서 봅시다. 조건 나도 이제 부정을 하겠죠. 그럼 조건 나를 부정하면 역시나 전제 조건은 그대로 두시고, 이번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을 x가 2-a보다 작다로 해석을 하시고, 그럼 0보다 큰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얘랑 교집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0보다 큰 어떤 x에 대해서 2-a보다 작은 놈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결국 2-a라는 애가 0보다는 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 둘이 같아졌을 때는 얘네 둘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집합이 없죠. 그럼 어떤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등호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A가 2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되게 이제 비주얼이 쇼크인데 그림까지 이런 그림을 주셨어요. 자, 일단 문제선을 보면 A랑 B가 이제 좌표를 좀 표시합시다. 2랑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0,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 다음에 얘가 0,-2고 얘가 1,0이겠죠. 그렇게 이제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각각 이동시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아까 OAB X축 위에 있었던 애는 X축의 방향으로 ET만큼 밀겠대. 이쪽으로 ET 밀겠대. 그 다음에 이 X축 아래에 있던 요 모양의 삼각형은 위로 올리겠대요.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해서 이제 얘네들의 공통 부분이 이렇게 이제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T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때 그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이게 이제 수업할 때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이제 초면인 경우에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경우에 풀 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껴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풀어서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좀 식을 정리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좌표가 0,2라 그랬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를 ET만큼 민 게 요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ET,2겠죠. ET,2. 그럼 마이너스 1,0이었던 것도 ET만큼 미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는 ET-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이었던 것도 ET를 밀었으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는 ET,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0이었고 얘가 0,-2였기 때문에 얘를 또 위로 t만큼 올려주면 0,0이었던 애가 t만큼 들어 올려지니까 여기는 0,t겠죠. 0,t.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였던 게 t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0,t 빼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은 또 t만큼 올라가니까 1,t 이렇게 되나요? 1,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쨌거나 이 육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럼 좀 길이를 써볼 건데 길이 일단 t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t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마지막에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육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지금 칠하는 요 직사각형 있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제외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2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옮겨졌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해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뭐 좌표를 구해보다가 뭐 얘가 구하기 편하든 아무튼 편한 쪽의 넓이를 하나 구해서 2배 해서 빼는 걸로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볼게요. 그럼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해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0부터 얘까지 2t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t니까 2t 제곱이에요. 2t 제곱. 이제 삼각형의 넓이만 재면 끝나죠.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좀 구해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만큼의 길이가 t예요. 요만큼의 길이. 근데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였기 때문에 그럼 2에서 t만큼을 빼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 빼기 t겠죠. 2 빼기 t. 근데 이 삼각형들이 2대1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2대1 비율.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요 점까지
여기 원점부터 요점까지 길이는 얘의 절반일 거니까 1 빼기 2분의 t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2분의 t.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t니까 2t에서 1 마이너스 2분의 t를 빼주시면 될 거고, 그럼 2분의 5t 마이너스 1 되겠죠. 2분의 5t 마이너스 1. 그러면 또 이제 여기 길이는 요 점까지의 길이에요. 그럼 요 길이의 2배일 거니까 요 길이는 이놈의 2배 5t-2가 되겠죠. 5t-2. 그럼 또 요 길이도 생각할 수 있죠. 요 길이는 전체 길이 t에서 5t-1을 빼는 거니까 5t-1을 이렇게 빼주시면 2 빼기 4t 되겠죠. 2 빼기 4t. 뭐 여기 길이들이 이제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육각형이 정의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나열했던 이 길이들이 있죠. 2-t니 1 빼기 2분의 t니 뭐 2분의 5t 빼기 1이니 5t-2니 2 빼기 4t니 얘네들이 전부 양수 길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정의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길이를 구했는데 0이 되거나 음수가 된다면 이미 육각형이 나오는 상황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 영역의 넓이가 계산될 때 얘가 육각형이려면 얘네들의 길이들이 전부 양수여야 된다. 이쪽은 뭐 180도 회전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4t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작겠죠? 2분의 1보다. 그 다음에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럼 t는 5분의 2보다는 커야 되겠죠? 얘가 양수여야 된대. 동일하게 나오겠고. 얘가 양수여야 된대요. 그럼 t가 2보다 작겠죠? 얘가 양수여야 된대. 동일하게 나오겠죠? 2분의 1 배한 거니까. 그럼 이것들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데 2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서 걸리겠죠? 5분의 2보다는 크대. 5분의 2보다. 5분의 1가 0.4잖아요. 얘 0.5니까. 얘네 둘이 겹치네.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가 5분의 2부터 해서 2분의 1까지 가요. 근데 아까 문제 보시면 t의 값의 상한선이 2분의 1이라 그랬거든. 왼쪽 값이 a라 그랬으니까 얘가 a네요. 얘가 a. 그죠? a 찾았어. 그럼 이제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거 구합시다. 지금 길이 구해놨으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근데 이제 그거 2개 하겠죠? 요거 2개.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아까 파란 색깔 2분의 5t 빼기 1이네요. 2분의 5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높이는 그거 2배. 5t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 2개 이제 지워질 거고, 요거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2분의 1에 5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 공통 영역의 넓이를 S의 t라고 할까요? 문제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그 S의 t라는 애는 2t 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5t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2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25t죠? 25t. 2분의 25t를 좀 내렸습시다. 2분의 25의 t제곱. 그 다음에 5, 20t. 마이너스 20t예요. 그럼 절반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t 되겠고,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21t의 제곱. 플러스 10t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놈의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잖아요. 그죠? 축의 위치 계산하시면 축의 위치가 21분의 10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t의 값의 범위를 이 범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2분의 1은 20분의 10이죠. 그럼 똑같은 10을 얘가 더 적게 나눈 거니까 얘는 21분의 10보다는 크겠네요. 그러면 상황이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한 ST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21분의 10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기 있는 상황이죠. 2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그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던 요 라지 m의 값이 될 겁니다. 썩 계산하고 싶지 않은 식인데 그래서 계산된 결과만 좀 적어드리면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21에 t 마이너스에 21분의 10의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21분의 8 됩니다. 21분의 8. 그러면 그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요 i가 라지 m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a 곱하기 라지 m의 값은 아까 5분의 2였죠. 5분의 2에다가 21분의 8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05분의 16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얘도 웬만하면 이제 시험 시간에 풀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정리 잘 하시고 해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